안녕하세요. 한국아파트신문 읽어주는 소장 짱좌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2일 과태료 노하우 5편째 주택관리사 박재순 소장님의 글입니다. 자, 제목 살펴볼게요. 수의계약 장충금 지적 과태료 500만원 이의신청 논리라고 되어 있네요. 본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감사에서 자신이 부임하기도 전에 벌어진 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맞은 관리사무소장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경기 화성시 A아파트는 지난 2월 5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입주민의 민원에 의해 나온 지자체의 감사에서 승강기 보수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단지 내 어린이집 보수공사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2가지 문제가 됐다. 과태료 처분의 A아파트 B소장은 한국아파트신문에 연재 중인 나의 기사를 보고 나에게 연락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B소장이 A아파트에 부임하기도 전에 진행됐던 공사로 B소장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상황이었다. A아파트는 나의 도움으로 이달 초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승강기 보수공사와 관련한 2가지 지적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논리는 이렇다. 첫째, 지적은 A아파트가 고장난 승강기의 보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B소장은 이 신청서에서 A아파트 승강기의 제조업체는 C사고,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된 D사라며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2의 사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부품의 생산자가 1인인 뿐인 경우 등으로 부품 교체를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적은 동일한 업체와 4건의 승강기 보수공사를 각각 110만원에서 270여만원, 총 850여만원에 체결하며 결제 문서를 한 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불편하더라도 건별로 결제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승강기라도 고장이 난다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며 승강기는 2000여 종의 부품으로 구성된 장비다 보니 고장 분야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건볼로 공사 일지에 4 내지 5일간의 시차가 있고 내용도 다르다며 문서 기한 일자가 같은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개인 일정을 감안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승강기가 고장나면 즉시 원인을 파악 및 조치해야 하므로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2, 10항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수선 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2021년 2월 장충금으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근무하던 소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입대위와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을 결산을 거쳐 장충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장충금 집행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한다. 이 지적에 대해 이 신청서는 명유아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보수 비용을 예측하지 않고 관리비 예산이나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 A아파트 입대위와 3년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입대인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시설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첨부했다. 끝으로 A아파트는 두 행위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고의 과실을 인지하고 행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승강기 긴급수리는 안전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보수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차원의 최소한 행위임을 감안해 처분 취소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선처를 구했다.